희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회장님 앞에 놓았습니다. 컵받침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어요. 미숙은 평소처럼 신문을 보며 커피잔을 드는 순간 받침 아래 하얀 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목걸이에 도청장치가 있어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의식 중에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그 목걸이를요. 희진은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미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희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한 가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미숙 회장의 60번째 생일날, 진주 목걸이가 선물로 전해진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미숙 회장의 6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저택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꽃집 트럭이 들어오고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음식을 나르고 거실 샹들리에 아래로는 황금빛 풍선 장식이 가득 매달렸습니다. 이미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있었습니다. 20살 작고 마른 체구에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희진은 이 집의 입주 가정부였어요. 말은 하지 못했지만 손은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희진 씨, 손님용 접시 좀 더 꺼내줘요. 주방에서 일하던 또 다른 가정부 김정란이 턱으로 찬장을 가리켰습니다. 35살의 정란은 희진보다 15살이나 많았지만 이 집에 들어온 건 불과 석 달 전이었어요. 화려한 립스틱, 짙은 향수 냄새, 그리고 희진을 부를 때마다 살짝 비웃는 듯한 눈빛. 희진은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생일 파티답게 온 집안이 귀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정장 차림의 회사 임원들, 귀걸이가 반짝이는 부인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희진은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음료를 나르고 빈 접시를 치우고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희진은 우연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김희철 이사가 정란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짧은 시선 하지만 너무나 의미심장한 표정. 희철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고 정란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교감은 1초도 안 됐지만 희진의 눈에는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상하다. 희진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야, 거기 서 있지 말고 일이나 해.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태였어요. 희철 이사의 아들인 30살 성태는 희진을 볼 때마다 마치 공기 취급을 했습니다. 이름도 안 부르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저 야 아니면 거기로만 불렀죠. 희진은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김미숙 회장이었습니다. 60살이지만 50대 초반처럼 보이는 단정한 외모, 짙은 남색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모습은 가히 여왕 같았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미숙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희철 이사가 옆으로 다가와 미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늘 주인공인 우리 미숙 씨예요. 모두 축하해 주세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희진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 순간
희철 이사가 미숙 회장의 목에 목걸이를 채워주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생일 선물이에요. 당신에게 어울리는 진주로 골랐어요. 미숙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는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희진의 귀에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띡. 아주 작은 전자음 같은 소리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희진의 귀는 남달랐습니다. 어릴 적 사고 이후로 말은 못하게 됐지만 대신 청각만큼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거든요. 희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목걸이 뭔가 이상해. 파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회사 임원 한 명이 농담처럼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이제 슬슬 후계자 생각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미숙 회장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희진은 봤어요. 희철 이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그의 입가에 걸렸던 미소가 사라지고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순간을요. 저 표정은 뭐지? 희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밤 11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희진은 설거지를 끝내고 미숙 회장 방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착용했던 목걸이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레스룸 서랍을 열자 그 진주 목걸이가 반짝이며 놓여 있었어요. 희진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가까이 가져갔어요. 띠익 분명했습니다. 이건 진주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기계장치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희진은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어요. 손가락으로 진주 하나하나를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뒷부분 잠금장치 근처에서 아주 작은 이물질을 발견했어요. 도청장치였습니다. 희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왜, 회장님을 감시하는 거지? 그날 밤 희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본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희철과 정란의 눈빛, 성태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목걸이 안의 도청장치. 희진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뭔가 있어. 분명히. 다음 날 새벽 4시 희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섰는데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어요. 희진은 본능적으로 멈춰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발소리는 2층 서재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희진은 조심스럽게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서재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진은 황급히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죠.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정란이었어요. 정란은 주변을 살피더니 가운을 여미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희진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재는 희철 이사의 공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정란이 거기서 나온다는 건 뭔가 이상했어요. 둘이 무슨 관계지? 희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침 8시 희진은 미숙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희진은 약통을 발견했어요. 미숙 회장이 매일 복용하는 혈압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약통 라벨이 새 것처럼 깨끗했고 처방 날짜가 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회장님은 병원에 안 가셨는데? 희진은 약통을 자세히 봤어요. 약국 이름은 같았지만 약 이름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원래는 로사탄이었는데 지금은 발사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희진은 약을 하나 꺼내봤습니다. 색깔도 약간 달랐어요. 원래 약은 연한 분홍색이었는데 이 약은 흰색이었습니다. 누가 약을 바꿔치기 한 거야?
희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희진은 약통을 원래 자리에 놓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스마트폰 메모장을 켰어요. 새벽 4시 정난 씨가 서재에서 나옴. 회장님 약이 바뀜. 누가 바꾼 건지 모름. 희진은 손가락을 떨며 글자를 적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기록을 남겨야 했어요. 오전 10시 희진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희철 이사의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희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성태가 있었습니다. 성태는 책상 앞에 앉아서 서류 뭉치를 복사기에 넣고 있었어요. 희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성태의 표정은 굉장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복사가 끝나자 성태는 서류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다시 서랍에 넣었죠. 희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건 회사 서류 아냐? 왜 몰래 복사를 하지? 희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젯밤 정난, 오늘 아침 약, 그리고 지금 성태. 모든 게 이상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희진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난이 들어왔습니다. 정난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더니 희진을 흘끗 봤어요. 야, 희진. 희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넌 말도 못하니까 참 편하겠다. 보고 들어도 말 못하잖아. 정난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나가려다가 갑자기 손을 헛디뎠어요. 정난이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희진의 팔에 쏟아졌습니다. 아! 희진은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참았습니다. 팔이 따끔거렸어요.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정난은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경고하는 듯 했어요. 정난은 휴지로 대충 닦아주는 척하더니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희진은 찬물에 팔을 씻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희진은 무서웠습니다. 정난의 눈빛이, 성태의 차가운 태도가 모든 게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밤 11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희진은 자기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진은 귀를 기울였어요. 두 사람이었습니다. 발소리의 무게로 알 수 있었죠. 한 명은 무거운 걸음 남자, 또 한 명은 가벼운 걸음 여자. 희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 끝, 희철 이사와 정난이 서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희진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희진은 방에서 나와 복도를 따라 서재 쪽으로 걸어갔어요.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귀를 문에 바짝 붙였어요.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별장으로 데려가. 거기서 희철의 목소리였어요.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 불만 지르면. 정난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보험금도 나오고. 희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별장? 불? 보험금? 희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이건 뭔가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희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떻게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희진은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었습니다. 밤 11시 희철 이사와 정난, 서재에서 대화. 별장, 불, 보험금 이야기. 회장님 위험할 수도. 희진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리지?
희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답답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희진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돌아가신 남편과 아들의 제삿날이었습니다. 미숙 회장은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제단 앞에 앉았어요. 제단 위에는 2개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은 남편, 오른쪽은 아들. 남편은 45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겨우 15이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미숙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미숙은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죠?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철이었습니다. 희철은 제단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미숙 씨,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5년이 지났잖아요. 매년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미숙 씨만 힘들어요. 희철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희철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척했지만 미숙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모를 거예요. 미숙은 낮게 말했습니다. 희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미숙은 다시 제단을 바라봤어요. 제사상에 놓인 과일과 나무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희진은 부엌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희진은 미숙 회장의 눈물을 봤어요. 그리고 희철의 차가운 뒷모습도 봤습니다. 희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회장님이 저렇게 슬퍼하시는데 오전 11시 희진은 미숙 회장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희진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어요. 노랗게 변색된 신문지였습니다. 희진은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강남 고속도로 추돌사고, 4명 사망.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는 15년 전이었어요. 희진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8시경 강남 고속도로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김땡땡 45세 씨와 그의 아들 김땡땡 15세 군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구조를 시도하던 익명의 부부 역시 2차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부부는 전복된 차량에서 어린 소년을 구조한 직후 폭발에 휘말렸다고 한다. 희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구조를 시도하던 부부? 희진은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년 전 희진의 부모님도 교통사고를 당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큰 사고가 났었죠. 부모님은 차에서 내렸고 희진은 차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었어요. 희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 꽁꽁 얼려두었던 기억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희진은 신문을 내려놓고 가슴을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날 밤 희진은 악몽을 꿨습니다. 불이었습니다. 사방에 불길이 타오르고 연기가 자욱했어요. 희진은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누군가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희진아, 거기 있어.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금방 올게. 움직이지 마. 아빠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쾅 하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불길이 치솟았고
엄마와 아빠가 사라졌어요. 엄마, 아빠. 희진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으윽. 희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희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꿈이야 꿈.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희진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희진은 화면을 보다가 문득 검색창에 글을 쳤어요. 15년 전 강남 고속도로 사고.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오래된 기사들이 나왔어요. 희진은 하나하나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에서 사진을 발견했어요.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불에 탄 차량, 구급차, 그리고 경찰들. 희진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구석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피해자 김철수 45, 김민준 15, 구조 시도 중 사망한 부부 신원 미상. 희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부부가 우리 엄마 아빠일까? 희진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 미숙 회장의 가족이 돌아가신 날짜 같은 날이었습니다. 설마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건가? 희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의 부모가 미숙 회장의 가족을 구하려다 돌아가신 거라면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희진이 이 집에 오게 된 것도 미숙 회장을 만난 것도 모두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희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진은 생각했어요. 회장님을 지켜야 해. 꼭. 그건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희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할게요. 희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밤 11시, 희진은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새벽에 본 신문기사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희진은 귀를 세웠습니다. 발소리가 3개였어요. 무거운 남자 걸음 2개, 그리고 가벼운 여자 걸음 하나. 희진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복도 끝 서재로 희철과 성태, 그리고 정난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희진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또 모였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희진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맨발로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걸었어요. 서재 문 앞까지 갔습니다. 희진은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바짝 붙였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걸이는 대성공이야. 회장 일거수일투족이 다 들려. 성태의 목소리였습니다. 희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럼 회의 내용도 다 들렸겠네. 이번 주 이사회에서 뭐 나왔어? 정난이 물었습니다. 신규 투자권 승인 났어. 그거 서류 넌 복사했지? 희철이 말했어요. 당연하죠. 이미 다 빼돌렸어요. 계좌로 넘기는 것도 시간 문제고. 성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희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다는 얘기였어요. 좋아.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희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별장은 어떻게 할 건데? 정난이 물었어요. 별장 초대는 내가 자연스럽게 유도할게. 요즘 피곤해 보이니까 쉬러 가자, 이런 식으로. 희철이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거기서 약 먹이고 잠들면 그때 불 지르는 거야. 성태의 말에 희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화재로 위장하면 보험금도 나와. 회사 지분도 다 넘어오고. 정난이 낮게 웃었습니다. 완벽하네. 언제 실행할 거야? 성태가 물었어요.
다음 주 안으로. 서두르자. 희철이 말했습니다. 희진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회장님을 죽이려는 거야. 희진은 뒤로 물러서려다가 옆에 놓인 꽃병에 손이 닿았어요. 꽃병이 흔들렸습니다. 희진은 화들짝 놀라 꽃병을 붙잡았어요. 간신히 넘어지지 않게 잡았지만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뭐야, 밖에 누구 있어? 성태의 목소리였어요. 희진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진은 황급히 복도 구석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성태가 밖을 내다봤어요. 희진은 숨을 참고 커튼 뒤에서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성태가 말했어요. 바람 소리 아냐? 창문 좀 닫아. 희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태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희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어요. 희진은 조심스럽게 커튼에서 나와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희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희진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할 수도 없었어요. 몇 번 만에 겨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희진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희철, 정난, 성태 모두 공모. 목걸이로 회장님 도청 중. 회사 돈 빼돌림. 별장으로 데려가 약 먹이고 불 지를 계획. 다음 주 안 실행 예정. 보험금과 회사 목적. 희진은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회장님께 전하지? 말을 할 수 없는 희진에게 이건 너무 큰 벽이었습니다. 메모를 보여드릴까? 하지만 언제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항상 회장님 곁에 붙어 있었어요. 희진은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녹음을 했어야 했는데 희진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렸을 거예요. 희진은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회장님 위험해요. 꼭 알려드려야 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어요. 희진은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말이 나왔으면 소리라도 낼 수 있으면.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기회를 만들어야 해. 어떻게든. 희진은 다짐했습니다. 회장님을 꼭 지켜야 했어요. 15년 전 엄마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엔 희진이 할 차례였습니다. 새벽 3시 희진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들어왔어요. 희진은 스마트폰을 다시 켜서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했어요. 이걸 꼭 전해야 해. 희진은 베개를 꼭 껴안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결심도 단단해졌어요. 회장님, 제가 지킬게요. 꼭. 다음 날 아침 6시 희진은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메모지와 펜이 들려 있었어요. 희진은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최대한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회장님 위험합니다. 목걸이에 도청장치. 희철, 정난, 성태가 모두 한패. 별장에서 불지를 계획. 조심하세요. 희진은 메모를 접었습니다. 작게 4번 접어서 손톱만 한 크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꼭 전해야 해. 희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잔 탓이었습니다. 아침 8시 희진은 미숙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구운 생선, 나물 반찬. 희진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를 컵에 따르면서 희진은 작은 받침 접시를 깔았어요. 희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희진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컵받침 아래 살짝 끼워 넣었어요. 메모의 끝부분이 살짝 보였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였습니다. 희진은 쟁반을 들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식당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희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진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정난이었습니다. 정난은 팔짱을 끼고 희진을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뭐해? 정난이 물었습니다. 희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손에 든 쟁반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쟁반 좀 보자. 정난이 다가왔습니다. 희진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난이 쟁반을 들여다보면 컵받침 아래 메모가 보일 거였습니다. 밥상 차리는 거면 빨리 들어가. 식으면 어떡해. 정난은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희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숙 회장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희진은 조심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커피 잔을 미숙 회장 앞에 놓았어요. 고마워요, 희진 씨. 미숙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희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물러났어요. 하지만 귀는 식당 쪽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숙 회장은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컵받침 아래에서 무언가 보였어요. 미숙 회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메모였습니다. 미숙 회장은 표정을 전혀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메모를 집어들더니 신문을 덮으며 함께 가렸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슬쩍 읽었어요. 미숙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어요. 미숙 회장은 메모를 작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사를 시작했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미숙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희진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메모를 발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려드렸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희진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숙 회장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희진 씨. 희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녁 먹고 시간 있어요? 공원에 같이 산책 갈래요? 미숙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희진은 알아차렸습니다. 밖에서 얘기하자는 거구나.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밤 산책이 좋더라고요. 저녁 8시쯤 나갈까요? 미숙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희진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8시 미숙 회장과 희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걸었어요. 공원에 도착하자 미숙 회장은 한적한 벤치로 갔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미숙 회장은 벤치에 앉으며 희진에게 손짓했습니다. 희진도 옆에 앉았어요. 미숙 회장은 주변을 살핀 뒤 작게 말했습니다. 메모 받았어요.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희진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 앱을 열어 지금껏 기록한 내용을 보여줬어요. 새벽 4시 정난이 서재에서 나옴. 회장님 약 처방이 바뀜. 성태가 회사 서류 몰래 복사. 희철
정난, 성태가 밤마다 서재에서 모임. 별장 화재 계획 들음. 보험금 목적. 미숙 회장은 화면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목걸이는? 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거기에 도청장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 회장은 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그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네요. 미숙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진은 스마트폰에 글을 더 적었어요. 지난주 임원회의 내용, 희철님이 미리 알고 계셨죠? 미숙 회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희진은 화면에 답을 적었어요. 회의 전날 밤, 희철님이 정난한테 말하는 거 들었어요. 목걸이로 다 듣는다고. 미숙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희철 씨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어. 미숙 회장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희진은 미숙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숙 회장은 희진을 봤어요. 희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희진 씨. 미숙 회장은 희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희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미숙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희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숙 회장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미숙 씨 어디 계세요? 희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희진이랑 산책 나왔어요. 운동 좀 하려고요. 미숙 회장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마세요. 네, 곧 들어갈게요. 미숙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희진을 봤어요. 감시하고 있네요. 미숙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희진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안심이 됐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미숙 회장은 양평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희진도 함께였어요. 집에서는 별장 청소하러 간다고 말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차로 1시간을 달려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적한 산속,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어요. 미숙 회장은 별장 거실에 앉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재균 탐정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시고 계시죠? 30분 뒤 한 남자가 별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회색 코트를 입은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 사설탐정 한재균이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앉으세요, 한 탐정님. 미숙 회장은 재균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청장치, 바뀐 약, 회사 서류 유출, 그리고 별장 화재 계획까지. 희진이 스마트폰에 기록한 내용도 함께 보여줬어요. 재균은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일단 뒷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려요. 시간이 없어요. 미숙 회장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사흘 뒤 재균은 첫 번째 보고를 해왔습니다. 서울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재균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먼저 김정남부터 말씀드리죠. 재균이 서류를 펼쳤어요. 정난은 5년 전 노인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입소자 돈을 빼돌린 의혹이 있었어요.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요양원에서요? 미숙 회장은 눈썹을 찔렀습니다. 네. 그 뒤로 몇 군데 집에서 일했는데 다 오래 못 버텼어요. 평판이 안 좋았거든요. 재균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이쪽은 더 복잡합니다. 뭐가 나왔어요?
해외 비밀 계좌가 있습니다. 케이맨 제도예요. 미숙 회장은 숨을 들이켰어요. 거기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처는 회장님 회사 자금이에요. 회사 돈을. 미숙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희철 이사가 승인한 가짜 거래처들입니다.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에요. 거기로 돈을 보낸 뒤 성태 계좌로 빼돌리는 구조입니다. 얼마나 빼갔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0억 정도입니다. 미숙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요? 네. 거래 내역 다 추적했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재균이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숙 회장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숙 회장은 일부러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너무 피곤해요. 희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지요? 내 회사 일도 복잡하고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미숙 회장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럼 좀 쉬어야죠. 별장 가서 며칠 있다 오세요. 성태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남과 희철이 동시에 성태를 봤어요. 눈빛이 스쳤습니다. 희진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별장이요? 미숙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공기도 좋고 조용하잖아요. 푹 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희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것도 좋겠네요. 다음 주쯤 갈까요? 미숙 회장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다 같이 가시죠. 희철이 말했습니다. 미숙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끼를 물었구나. 그날 밤 자정, 희진은 또다시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희진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성태와 정난이 성태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왜 둘이서만? 희진은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희철까지 셋이 모였는데 오늘은 둘뿐이었어요. 희진은 복도로 나가 성태방 문 앞까지 갔습니다. 귀를 문에 바짝 붙였어요.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철 그 늙은이도 결국은 짐이야. 안 그래 자기야? 정난의 목소리였어요. 희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숙 처리하면 바로 다음은 희철이지. 성태가 말했습니다. 차 브레이크는 내가 손볼게. 별장 가는 길이 산길이잖아. 사고로 위장하면 완벽해. 그럼 회사고 재산이고 다 우리 거야. 성태가 낮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효자인 줄 아시겠지. 성태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희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들 희철까지 죽이려고 해. 희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린 최고의 파트너야. 정난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별장 다녀온 다음 주면 끝이야. 성태가 말했어요. 희진은 황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스마트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겨우 메모장을 열어 글을 적었습니다. 성태와 정난, 희철도 죽일 계획. 차 브레이크 조작 예정. 3명 모두 서로 배신. 다음 날 새벽 희진은 미숙 회장을 공원으로 불러냈습니다. 메모를 보여주자 미숙 회장은 헛웃음을 지었어요. 저것들이 서로를 배신하는구나. 미숙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 탐정님께 연락해야겠어요. 미숙 회장은 바로 재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뒤 재균은 미숙 회장과 만났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저들이 서로 무너지게 놔두는 겁니다. 재균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별장에 가시되 저희가 미리 경찰을 배치해 놓겠습니다. 현장에서 잡는 거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회장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희진 씨도 함께 가시면 됩니다. 재규는 희진을 봤어요. 희진 씨 귀가 저희 최고 무기니까요.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 회장은 재균의 손을 꽉 잡았어요. 부탁드립니다. 별장 가는 날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재균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별장으로 가기 하루 전날 밤 희철은 차를 몰고 집을 나갔습니다. 잠깐 회사 일 보고 올게요. 희철은 미숙 회장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양평 별장이었습니다. 별장에는 이미 정남과 성태가 와 있었어요. 다 확인했어? 희철이 물었습니다. 네. 주방 가스밸브 상태 봤어요. 내일 살짝만 열어두면 돼요. 정란이 대답했습니다. 불씨는 1층 거실 촛불로 할 거예요. 미숙이 잠들면 그때 켜둘게요. 정란은 가방에서 긴 양초를 꺼냈어요. 좋아. 타이밍이 중요해. 약 먹이고 1시간 뒤에 시작하자. 희철이 말했습니다. 성태는 차고로 갔어요. 미숙 회장이 타고 올 차량이 거기 있었습니다. 성태는 트렁크를 열어 소화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차 뒤편 창고에 숨겨뒀습니다. 소화기는 빼뒀어요. 세 사람은 별장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실수하지 말자. 희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집에서는 미숙 회장과 희진이 방에 있었습니다. 희진 씨, 내일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이걸 불어요. 미숙 회장은 작은 호루라기를 꺼냈어요. 은색으로 빛나는 작은 호루라기였습니다. 한 탐정님이 이 소리를 들으면 바로 들어올 거예요. 크게 불어요, 알겠죠? 희진은 호루라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지만 묵직했어요. 희진은 목에 걸 수 있는 줄에 호루라기를 꿰어 목에 걸었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우린 함께니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미숙 회장은 희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희진은 또다시 악몽을 꿨습니다. 불이었어요. 사방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희진은 어린아이가 되어 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 밖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누군가를 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희진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그때 쾅 하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하늘을 덮었어요. 엄마, 아빠. 희진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으억. 희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일 또 불을 봐야 해. 희진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희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님을 지켜야 해. 꼭.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희철은 평소보다 부산스럽게 짐을 챙겼어요. 미숙 씨, 편한 옷 가져가세요. 푹 쉬어야죠. 알겠어요. 미숙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란은 주방에서 도시락을 쌌어요. 별장 가는 길에 드실 간식이에요. 고마워요, 정란 씨. 미숙 회장이 말했습니다. 성태는 차 키를 만지작거렸어요.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희진은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2시 출발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출발할까요? 희철이 말했습니다. 네. 희진 씨도 같이 가요. 별장 정리 좀 해야 하니까. 미숙 회장이 말했어요. 저도 갈게요. 청소 도와드릴게요. 정란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 같이 가죠. 희철이 웃었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어요.
희철이 운전대를 잡았고 미숙 회장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는 희진과 정난, 그리고 성태가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희철이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미숙 씨, 이거 드세요. 목 마르시죠? 고마워요. 미숙 회장은 음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손에 들고만 있었습니다. 희철은 미숙 회장을 슬쩍 봤어요. 미숙 회장이 음료를 마시지 않는 걸 확인하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안 드세요? 아, 네. 조금 이따 마실게요. 미숙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창밖으로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별장은 고요했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와, 여기 공기 정말 좋네요. 미숙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가족끼리만 조용히 보내요. 희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외부와 차단한다는 뜻이구나. 미숙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희진은 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숙 회장의 방을 정리하면서 희진은 창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어요. 비상시 탈출할 수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저녁 6시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정난이 만든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 그리고 와인 한 병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와인 한잔 하시죠. 희철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미숙 회장의 잔에 와인이 채워졌어요. 희철은 자기 잔도 채웠습니다. 건배. 희철이 잔을 들었습니다. 미숙 회장도 잔을 들었어요. 잔을 입에 가져갔지만 그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어머, 와인이 테이블에 쏟아졌어요.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미숙 회장은 얼른 냅킨으로 닦았습니다. 희철의 표정이 굳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다시 따라드릴게요. 아니에요. 전 이제 안 마실래요. 배가 좀 불편해서요. 미숙 회장은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희철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 9시가 됐습니다. 전 좀 쉬어야겠어요. 먼저 올라갈게요. 미숙 회장이 말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희철이 대답했습니다. 미숙 회장과 희진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문을 닫자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들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별장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어요. 산속 별장이라 주변에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이었어요. 희진은 미숙 회장 방 옆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귀를 세우고 아래층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희철, 정난, 성태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세 사람이 1층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잠들었어? 희철의 목소리였어요. 불 꺼진 거 봐선 자는 것 같은데. 좋아. 그럼 시작하자. 정난, 주방 가스밸브 열어. 희철이 지시했습니다. 희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어요. 복도로 나가 난간에 기대어 1층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난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마 뒤 희진의 코에 이상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가스 냄새. 희진은 눈을 크게 떴어요. 미세했지만 분명한 가스 냄새였습니다. 희진의 후각도 청각만큼이나 예민했거든요. 30분만 기다리자. 충분히 차면 그때 불 붙여. 희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분 뒤면 이 집에 불이 날 거였습니다. 난 차 빼놔야겠어. 우리 차는 안전한 데 세워두자. 성태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확실히 하려면 2층 계단 입구도 막아둬야 해. 정난이 말했어요. 좋아. 그럼 20분 뒤에 다시 모이자. 희철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흩어졌어요. 희진은 황급히 미숙 회장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 모퉁이를 돌자 정난이 서 있었어요. 정난은 미숙 회장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기 지키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 희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창문이 보였습니다. 희진의 방 창문과 미숙 회장 방 창문은 불과 2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창문 밖에는 좁은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저걸로 가야 해. 희진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희진의 뺨에 닿았어요. 희진은 창틀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테라스는 좁고 미끄러웠어요. 눈이 쌓여 있었거든요. 희진은 벽을 짚으며 천천히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어요. 한번 잘못 디디면 2층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조심해, 조심해. 희진은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미숙 회장방 창문에 도착했습니다. 희진은 창문을 두드렸어요. 톡톡톡. 안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커튼이 열리고 미숙 회장이 나타났어요. 미숙 회장은 깜짝 놀라 창문을 열었습니다. 희진 씨, 어떻게? 희진은 안으로 들어왔어요.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숙 회장이 물었습니다. 희진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가스밸브 열었어요. 곧 불 지를 거예요. 정난이 문 앞 지키고 있어요. 미숙 회장은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 회장은 재빨리 옷을 걸쳤습니다. 창문으로 나가요. 빨리. 미숙은 침대 밑에 베개를 넣어놓고 이불을 덮어놓은 다음 사람이 있는 척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테라스를 따라 희진 방으로 이동했어요.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희진 방에 들어왔을 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됐어. 불 붙여. 희철의 목소리였습니다. 희진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정난이 미숙 회장 방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자고 있어. 완벽해. 정난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라이터 소리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희진의 코에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불이야. 미숙 회장이 작게 외쳤습니다. 희진은 목에 걸었던 호루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빅, 빅, 빅. 희진은 있는 힘껏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저 소리. 성태의 목소리였어요. 호루라기 아냐? 누가 불고 있어? 정난이 외쳤습니다. 설마 미숙이. 희철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별장 입구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였습니다. 경찰이다. 성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알았어? 희철이 소리쳤습니다. 뒷문으로. 빨리. 희철은 황급히 뒷문으로 달려갔어요. 정남과 성태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재균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움직이지 마. 경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남과 성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경찰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으악, 나요. 정난이 소리쳤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편 희철은 뒷문을 빠져나가 차고로 달려갔습니다. 차 키를 꺼내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부르릉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제기를 어떻게 들켰지. 희철은 이를 악물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차가 빠르게 출발했어요. 별장에서 멀어지는 산길,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희철은 헤드라이트만 켜고 속도를 냈어요. 일단 도망가자. 멀리, 최대한 멀리. 차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산길 내리막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에 커브길이 나타났습니다. 희철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슥. 하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희철은 다시 힘껏 밟았어요. 하지만 페달이 바닥까지 푹 들어갈 뿐 차는 전혀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먹혀. 희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차는 커브길을 제대로 돌지 못했습니다.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했어요. 으악. 희철은 핸들을 틀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가드레일이 부서지며 차는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쿵, 쾅. 차는 몇 번이고 구르며 나무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이 깨지고 차체가 찌그러졌어요. 마침내 차는 비탈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희철은 운전석에 갇혀 있었어요. 에어백이 터져 있었고 몸 곳곳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으윽. 희철은 신음했습니다. 하반신의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리를 움직이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여. 희철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들이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희철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성태 내 놈이 내 차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걸, 브레이크를 고장낸 게 성태였다는 걸. 희철은 쓰러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희철은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생존자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희철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하반신은 이미 감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반신불수였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이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긴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별장 1층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정남과 성태는 경찰에게 붙잡혀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어요. 소방관들이 들이닥쳐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 사람 있습니까? 소방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2명 있어요. 재균이 대답했습니다. 재균은 계단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불길이 계단을 막고 있었어요. 회장님, 희진 씨. 재균이 소리쳤습니다. 2층에서는 희진과 미숙 회장이 희진 방에 갇혀 있었어요. 연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방 안이 점점 뿌옇게 변했어요. 기침, 기침. 미숙 회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희진은 재빨리 화장실로 가서 수건을 물에 적셨어요. 그리고 미숙 회장 입에 대주고 자기도 하나 입에 물었습니다. 창문으로 나가요. 미숙 회장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으로 갔어요. 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았습니다. 뛰어내릴 수 없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폭발하는 소리였어요.
가스통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불길이 더 거세졌어요. 희진 씨, 호루라기 또 불어요. 미숙 회장이 말했습니다. 희진은 목에서 호루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는 힘껏 불었습니다. 빅, 빅. 날카로운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어요. 아래에서 재균이 소리쳤습니다. 거기 계세요. 사다리 올려드릴게요. 소방관들이 사다리차를 움직였습니다. 긴 사다리가 천천히 2층 창문을 향해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희진 방문 뒤쪽에서 우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 바닥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길이 2층까지 번진 것입니다. 빨리요, 빨리. 미숙 회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사다리가 창문에 닿았어요. 소방관 한 명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먼저 내려가세요. 소방관이 미숙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안 돼요. 희진이 먼저요. 미숙 회장이 희진을 밀었어요. 회장님이 먼저 가세요. 희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안 나왔지만 손짓으로 미숙 회장을 먼저 보냈어요. 둘 다 빨리 나오세요. 소방관이 소리쳤습니다. 미숙 회장이 먼저 사다리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희진도 뒤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진 방 안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길과 함께 나무 조각들이 떨어졌어요. 으악! 희진은 사다리에 매달린 채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숙 회장은 이미 중간쯤 내려갔어요. 희진이 한 칸 더 내려가려는 순간 창문 위쪽 벽에서 불길이 튀어나왔습니다. 화르륵! 뜨거운 열기가 희진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 순간 희진의 머릿속에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차 안에 갇혀있던 어린 희진. 밖에서 엄마와 아빠가 누군가를 구하려 애쓰던 모습. 그리고 폭발, 불길, 연기. 엄마, 아빠. 어린 희진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그 순간. 지금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불, 연기, 공포. 하지만 달랐어요. 이번엔 희진이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숙 회장이었어요. 희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회장님을 지켜야 해 꼭. 희진은 사다리를 타고 한 칸 한 칸 내려갔어요.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미숙 회장이 먼저 땅에 도착했어요. 소방관들이 부축해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희진 씨, 조금만 더. 미숙 회장이 아래서 소리쳤습니다. 희진은 거의 다 내려왔어요. 이제 몇 칸만 더 가면 됐습니다. 그때 2층 창문에서 쾅 하는 폭발음이 들렸어요. 유리창이 산산이 깨지며 불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사다리를 흔들었어요. 으악! 희진은 사다리에 매달려 간신히 버텼습니다. 희진아! 미숙 회장이 비명을 질렀어요. 희진은 두려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힘을 주세요. 희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사다리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에 발을 디뎠어요. 희진 씨. 미숙 회장이 달려와 희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고 울었어요. 소방관들은 계속해서 물을 뿌려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별장은 거의 다 타버렸어요. 희진은 미숙 회장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봤어요.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희진의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목구멍이 간질거렸습니다. 막혀있던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희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숙 회장은 깜짝 놀라
희진을 바라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희진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목소리가 나왔어요. 10년 넘게 꽁꽁 닫혀있던 입에서 마침내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미숙 회장은 희진을 꽉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희진아, 희진아.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아는 채 울었습니다. 재균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희진이가 말을 했어요. 미숙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균도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경찰차 쪽에서는 정남과 성태가 연행되어 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희철은요? 미숙 회장이 물었습니다. 산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있었어요. 재균이 대답했습니다. 성태가 손댄 거였군요. 미숙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네. 희철 씨는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살아는 남았지만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어요. 자업자득이네요. 미숙 회장이 말했습니다. 희진은 미숙 회장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희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해냈어요. 일주일 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미숙 회장과 희진은 나란히 병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기를 많이 마셔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희진 씨, 물 좀 줄래요? 미숙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희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물잔을 가져왔어요. 목소리가 아직 조금 쉬었지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말하는 게 아직도 어색하죠? 조금요. 하지만 좋아요. 이렇게 회장님과 대화할 수 있어서요. 희진이 웃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재균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희진 씨,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재균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숙 회장이 물었습니다. 재균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15년 전 교통사고 건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숙 회장과 희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재균을 바라봤어요. 당시 목격자 진술과 경찰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해졌어요. 재균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15년 전 그날 강남 고속도로에서 회장님 남편 되시는 김철수 씨와 아들 민중 군이 탄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미숙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달리던 차가 있었어요. 운전자는 임성호 씨, 조수석에는 부인 박미영 씨, 뒷자리에는 네 살배기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재균이 희진을 봤어요. 그 딸이 희진 씨예요. 희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임성호 씨 부부는 차에서 내려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전복된 차에 갇힌 민준군을 먼저 끌어냈어요. 그 아이를 안전한 곳에 옮긴 뒤 다시 돌아가 김철수 씨를 구하려 했습니다. 재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차량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임성호 씨 부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군요. 미숙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민중군은 그때는 살았지만 차 안에 있던 김철수 씨와 구조하던 임성호 씨 부부 모두 사망했습니다. 재균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희진 씨는 부모님 차 뒷자리에서 모든 걸 목격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말을 잃게 된 거예요. 희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숙 회장은 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희진아. 미숙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부모님이 우리 남편과 아들을 살려주시려고 목숨을 희생하셨구나. 네.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숙 회장은 오열했습니다. 희진은 미숙 회장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사람을 구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규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어요. 석 달 뒤 법정. 희철, 정난, 성태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희철, 살인미수, 방화, 사기, 횡령 등의 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희철은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피고인 김정난, 살인미수 공모, 방화 공모 등의 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정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고인 김성태, 살인미수 공모, 방화 공모, 살인 공모 등의 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성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미숙 회장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희진은 미숙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미숙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회사 이사회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미숙 회장이 일어섰어요. 문이 열리고 희진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희진은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 딸입니다.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마쳤어요. 이제부터 이 아이 이름은 김희진입니다. 미숙 회장이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희진이는 앞으로 회사 일을 배우면서 제 뒤를 이어갈 겁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희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희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숙 회장과 희진은 차를 탔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희진이 물었습니다. 갈 곳이 있어. 미숙 회장이 웃었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묘지였습니다. 여기는 희진은 알아봤어요. 내 부모님 산소야. 미숙 회장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언덕을 올라갔어요. 봄꽃이 만발한 길이었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했어요. 깨끗하게 관리된 묘역이었습니다. 미숙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희진도 옆에 앉았습니다. 임성우님, 박미영님, 미숙 회장이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미숙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분이 살려주신 제 아들은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지만 두 분 딸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미숙 회장은 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부모님이 제 아이를 구했던 것처럼 이 아이도 절 구했어요. 희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 엄마가 됐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두 분이 주신 선물을 제가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미숙 회장은 절을 올렸어요. 희진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전 행복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희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미숙 회장은 일어나 희진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네, 어머니. 희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언덕을 내려갔어요. 하늘에서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희진과 미숙 회장의 뒷모습 위로 꽃잎이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품고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